호르무즈 종전 협상이 오늘 새벽 또 흔들렸습니다. 사흘 만에 세 번째 폭발이에요. 합의 임박이라던 어제의 말이 하루 만에 공습이 됐습니다. 이란 방공망이 가동됐고 반다르 아바스 동쪽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이 혼돈 속에서 한국은 이미 원유를 받았습니다. 아직 25척이 페르시아만에 갇혀 있는데도요. 합의도 아닌데 어떻게 받았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1시 30분이었습니다.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 동쪽에서 폭발음이 3번 울렸어요. 이란 방공망이 곧바로 가동됐고 인근 시리크와 자스크에서도 비슷한 소리가 들렸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미국 당국자는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상선 항행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이란 군사기지를 추가로 공습했다고 밝혔거든요. 이란 드론 여러 대도 요격하고 격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흘 만이에요. 25일에도 미 중구사령부가 자위권 행사를 내세워 이란 남부를 공습했습니다. 그때도 이란은 즉각 보복을 예고했어요. 이행됐는지는 확인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 새벽 또 터졌습니다. 전 세계 원유의 20%가 오가는 해협이에요. 하루 135척이 지나던 곳이 지금은 텅 비어 있죠.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이란을 때렸을 때 이란은 이 해협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오늘까지 꼭 90일이에요.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습니다. 협상이 결렬된다면 16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어요. 일본이 흔들렸고 중국이 아우성쳤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90일 동안 조용히 원유를 받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어요. 파키스탄 외교부 중동에너지 담당 분석관으로 29년을 일했습니다. 이슬람아바드 협상 빌딩 2km 앞에 제 사무실이 있어요. 이 호르무즈 종전 협상을 처음부터 옆에서 지켜봐온 사람입니다. 전쟁이 터지던 날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어요. 한국은 이 협상과 무관한 에너지 소비국이다. 협상 주체가 아니다. 그동안 써온 분석이었습니다. 속보 알림이 울린 건 새벽 2시 직후였어요. 폭발, 반다르 아바스. 3번. 손이 전화기 위에서 굳었습니다. 벌써 3번째거든요. 코트를 집어들고 밖으로 나왔어요. 이슬람아바드 새벽 공기가 날카롭게 코를 찔렀습니다. 5월인데도 차가웠어요. 발걸음을 빠르게 옮겨 길가로 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 협상 빌딩 쪽으로 달렸어요. 창밖으로 관공서 건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이 꺼진 건물들이었는데 협상 빌딩 쪽에만 몇몇 창문에 불빛이 살아있었어요. 저쪽도 잠 못 이루는 밤인 거겠죠? 로비 앞 경비원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4층 복도에 서서 창문 너머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새벽 이슬람아바드는 조용했어요. 그런데 그 조용함이 이상했습니다. 2000km 남쪽, 지금 이 순간 반다르 아바스 하늘에서는 방공 레이더가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손에 든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맨 위에 써뒀던 메모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은 이 협상과 무관하다. 그 한 줄이 새벽빛 아래서 어딘가 낡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직접 봐야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아침 두바이행 첫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두바이 국제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열기가 먼저 왔습니다. 5월 두바이의 낮이었어요. 이슬람아바드를 새벽에 출발했는데 도착하니 오전 11시였습니다. 공항 유리문이 열리는 순간 뜨거운 공기가 얼굴에 밀려왔어요. 기름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도심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두바이 스카이라인이 펼쳐졌습니다. 고층 빌딩들은 여전히 번쩍였어요. 이 도시는 전쟁 중에도 번쩍이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달랐어요. 도로 위에 트럭이 줄어 있었습니다. 항구 쪽으로 가는 유조차가 평소보다 확연히 적었어요. 두바이 도심 카페에 짐을 풀었습니다. 이 카페는 중동 에너지 협상을 다루는 외교관들이 비공식으로 자주 들르는 곳이에요.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흘렀습니다. 커피 향이 짙었어요. 자리를 잡고 노트를 폈습니다. 2월 28일이었어요. 그날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겨냥한 작전 에픽 퓨리를 시작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부, 나탄즈 농축시설, 포르도 지하기지가 차례로 타격받았어요. 이란은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그 보복이 호르무즈 봉쇄였어요. 해협을 막겠다는 이란의 경고는 수십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게 실행될 거라고 믿은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짜로 막혔습니다. 선박들이 발이 묶였어요. 하루 만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108달러로 치솟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116달러였어요. 지금은 100달러 선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16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서울부터 도쿄, 베이징까지 아시아 제조업 국가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구조입니다. 라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는 목소리였습니다. 알리 파라한이었어요. 이란 외교부 에너지협상 국장이에요. 이슬라마바드 협상 테이블 맞은편에 앉는 사람입니다. 두바이에서 마주칠 줄은 몰랐어요. 여기 있었군요. 그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양복 소매를 걷어올린 채였어요. 협상이 또 흔들렸는데 두바이에 왜 왔어요? 현장을 보러 왔습니다. 알리가 커피잔을 들었어요. 한 모금 마시더니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현장이요. 그가 살짝 웃었습니다. 뭘 보려고요? 항구? 선박? 다 막혀있는 거 보러 왔어요? 목소리에 여유가 넘쳤어요. 지난 90일 동안 협상 테이블에서 제가 봐온 그 여유였습니다.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는 그 표정이었어요. 한국말인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원유를 받았다는 말이 있어서요. 알리의 눈썹이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것뿐이었어요. 한국이요. 그가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에너지 소비국이잖아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이 상황에서 뭘 받아요? 외교적 몸짓이겠죠? 아니면 라임, 당신 보고서가 틀린 거요? 웃음기가 섞인 말이었어요. 29년 동안 이 자리에서 써온 보고서가 틀렸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확인해 보러 왔습니다. 그게 다예요. 알리가 일어섰습니다. 자켓을 집어들더니 말했어요. 기름 없이 아시아가 얼마나 버티나 두고 봐요.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유리문이 닫히면서 뜨거운 공기가 잠깐 밀려 들어왔어요. 커피 향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왔어요. 카페 바깥거리, 두바이 5월 한낮이 등에 쏟아졌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대로 건너편에 항구 방향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발걸음을 항구 쪽으로 옮겼어요. 직접 봐야 했습니다. 알리가 여유를 부리는 것과 내 보고서가 옳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어요.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호르무즈 종전 협상이 흔들릴수록 이 도시의 공기도 달라지고 있었어요. 항구에서 올라오는 바람이 뜨거웠습니다. 기름 냄새가 다시 코끝에 걸렸어요. 항구로 갈수록 진해지는 냄새였습니다. 두바이 항구 정문에서 경비원이 신분증을 2번 들여다봤습니다. 파키스탄 외교부 출입증이었어요. 경비원이 고개를 들더니 물었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부두 쪽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통과시켜줬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쇠냄새와 기름 냄새가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대형 크레인들이 멈춰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쉴 새 없이 움직였을 크레인들이 팔을 내린 채 그냥 서 있었습니다. 부두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발밑에 굵은 쇠사슬이 뒹굴었습니다. 직원 2명이 드럼통 옆에 쭈그려 앉아 뭔가를 이야기하다가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난간 끝까지 걸어갔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페르시아만이었습니다. 뜨거운 햇빛이 수면 위에서 부서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반짝이는 바다 위에 선박들이 떠 있었습니다. 다철 내린 채 움직이지 않는 선박들이었어요. 하나 둘 세어보다가 멈췄습니다. 한두 척이 아니었어요. 저 선박들 중에 한국 선박이 있습니다. 25척이에요. 호르무즈 종전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한 저 배들은 저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원유를 싣고도 못 나가고 빈 채로도 못 들어가요. 발이 묶인 겁니다. 5월 20일 딱 하나가 나왔어요. 국내 해운사 HMM 소속 유조선 유니버설 위너호였습니다. 이란 측과의 별도 협의 끝에 해협 통과를 허가받았어요. 그 한 척이 나오고 나서 페르시아만에 남은 한국 선박이 25척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26척이었거든요. 4월 17일에는 다른 경로가 열렸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얌부 항구에서 원유를 실은 한국 선박이 홍해를 돌아서 귀국했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힌 이후 처음으로 뚫린 우회로였어요. 하지만 우회로예요. 중동에서 아시아까지 거리가 훨씬 멀어지는 항로입니다. 비용도 더 들고 시간도 더 걸려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난간에 2손을 짚었습니다. 금속이 뜨거웠어요. 손바닥이 달아올랐지만 떼지 않았습니다. 저 바다를 좀 더 보고 싶었어요. 저 선박들 안에는 선원들이 있겠죠? 90일째 저 자리에 있는 선원들이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협상이 타결된다는 속보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또 폭발이 났어요. 저 배들 보세요.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어요. 항만청 조끼를 입은 남자였습니다. 나이가 지긋했어요.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제도 저기 있었고 오늘도 저기 있어요. 내일도 저기 있겠죠? 그가 난간 옆에 섰습니다.
저와 나란히 바다를 바라봤어요. 한국 배가 많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많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원유 싣고 나가려던 거, 못 나간 거, 들어오려던 거 다 섞여 있어요. 저 중에 몇 척은 2달째입니다. 그런데 한 척은 나갔다고 하더군요.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란 쪽이랑 따로 얘기가 됐대요. 그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가 팔짱을 꼈어요. 한국이 이란한테 뭔가를 줬겠죠? 아니면 뭔가를 갖고 있든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갖고 있는 게 뭔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천궁 미사일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하늘에 배치된 한국산 미사일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이란의 선박 통과 허가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납득이 안 됐습니다. 항만청 직원이 자리를 떴어요. 저는 혼자 난간에 서 있었습니다. 손바닥이 여전히 뜨거웠어요. 햇빛이 등을 두드렸습니다. 저 선박들 위로 아지랑이가 흔들렸어요. 한국이 협상과 무관한 에너지 소비국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저 선박 25척 중 하나가 이미 나왔어요. 어떤 나라도 못한 걸 한국이 했습니다. 이란 측과 따로 협의해서요. 머릿속을 흔드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외교적 예외일 수 있어요. 우연일 수도 있고요. 데이터 하나로 판단을 바꾸는 건 이 일을 29년 해온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그날 저녁 오만 무스카트로 이동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이란 사이 해협의 오만 쪽 입구예요. 호르무즈를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무스카트 공항에 내리자 밤바람이 달랐어요. 두바이보다 더 짭조름했습니다. 항구 쪽에서 올라오는 바람이었어요. 호텔방 창문을 열었습니다. 멀리 항구 불빛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그 너머 어둠 속에 해협이 있었습니다. 닫혀있는 해협이요. 호르무즈 종전 협상이 타결되는 날 저 어둠 속 무언가가 바뀔 겁니다. 그런데 바뀌기 전에 한국은 이미 무언가를 얻었어요. 그게 여전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내일 아부다비로 가기로 했어요. 천궁 미사일이 있는 곳으로요. 직접 봐야 했습니다. 무스카트에서 아부다비까지는 비행기로 1시간이 채 안 됩니다. 아부다비 공항에 내리자 활주로 끝에서 뭔가 타는 냄새가 났어요. 희미했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케로신 냄새와는 달랐어요. 공항 직원에게 물었더니 시선을 피하더군요. 터미널을 나오자 햇빛이 수직으로 내리꽂혔습니다. 5월 아부다비의 낮이었어요.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흔들렸습니다. 렌터카를 빌려 도심 외곽으로 달렸어요. 사막 가장자리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천궁 포대가 배치된 곳 인근이에요. 포대 자체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 보는 게 전부예요. 도로 옆에 차를 세웠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건조한 열기가 얼굴에 달라붙었어요.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었습니다. 모래바람이 발목 쪽에서 낮게 불었어요. 도로 반대편 공터를 봤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잔해가 있었습니다. 드론 잔해였어요. 동체 일부가 모래 위에 비스듬히 박혀 있었습니다. 금속이 불에 그을려 검게 변해 있었어요. 날개 구조물로 보이는 파편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군당국이 치우다 만 건지 아니면 그냥 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공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래를 밟는 소리가 사각거렸어요. 잔해 앞에 쭈그려 앉아 들여다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많았어요. 작은 파편들이 반경 수십 미터에 뿌려져 있었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그을린 금속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뜨거웠어요. 손바닥에 열기가 올라왔습니다. 들고 있으니 검댕이 손가락 끝에 묻었어요. 무게가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이란 드론이에요. 이 공터 어딘가에서 요격된 겁니다. 지난 90일 동안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쏟아진 공격 규모를 저는 보고서로만 봤습니다. 숫자였어요. 드론 1072대, 크루즈 미사일 8발, 탄도미사일 196발. 아부다비 당국이 공식으로 인정한 수치입니다. 그 숫자가 지금 손바닥 위에서 뜨겁게 느껴졌어요. 탄도미사일 99%를 막았어요. 드론은 93.7%를 요격했습니다. 아부다비가 공식으로 밝힌 수치예요. 전 세계가 이 숫자에 놀랐습니다. 저도 보고서에서 그 숫자를 봤어요. 그런데 종이 위의 숫자와 손바닥 위의 잔해는 달랐습니다. 파편을 내려놓았어요. 검댕이 묻은 손을 바지에 닦았습니다. 이란 미사일과 드론을 막은 게 천궁이에요.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에 판 미사일입니다. 2022년에 10호대를 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조 원에 계약했어요. 첫 두 포대가 아랍에미리트에 도착한 건 지난해 5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터졌어요. 그 미사일이 지금 이 하늘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한국이 자국 비축분해서 추가 요격 미사일 30발을
아랍에미리트에 긴급 공급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란 공격이 격해지고 나서였어요. 계약 물량 외에 비축분을 꺼낸 겁니다. 공터를 벗어나 도로로 돌아왔어요. 차에 기대어 서서 왔던 방향을 돌아봤습니다. 저 멀리 포대 구조물이 아지랑이 너머로 희미하게 보였어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조용했어요. 그런데 이 조용함이 1000발이 넘는 드론과 미사일을 막아낸 결과라는 게 실감이 잘 안 났습니다. 인근 찻집에 들어갔어요. 에어컨 바람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땀이 식으면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아랍차 한 잔을 시켰어요. 진한 향이 올라왔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2가지 사실을 적었습니다. 첫째, 천공이 1000발이 넘는 공격을 90% 이상 막아냈다. 이건 확인된 수치입니다. 둘째, 그 이후 한국 선박 한 척이 호르무즈를 빠져나왔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두 사실이 연결되는 건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원인이 같은 건 아니에요. 천공이 막은 것과 선박이 나간 것 사이에 무슨 협의가 있었는지 그걸 확인하지 않고는 제 보고서를 바꿀 수 없었습니다. 찻잔을 들었어요. 차가 뜨거웠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달고 진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두바이의 소식통이었습니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사이에서 에너지 협력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름은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가끔 이야기를 나눠온 사람입니다. 아부다비에 있어요? 네. 그럼 내일 봅시다. 할 말이 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짧았어요. 그 짧음이 오히려 신경 쓰였어요. 보통 이 사람은 전화해서 먼저 내용을 꺼내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직접 만나자고 했습니다.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창밖으로 사막 가장자리가 보였습니다. 아지랑이가 여전히 흔들렸어요. 저 너머 어딘가에 천궁 포대가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종전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한 저 포대는 계속 돌아갑니다. 그리고 저 포대가 돌아가는 한 한국은 이 협상에서 전혀 무관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그렇게 쓸 수 없었습니다. 내일 그 사람을 만나봐야 했어요. 소식통의 이름은 야세르였습니다. 요르단 출신의 에너지 컨설턴트예요. 아랍에미리트와 한국 사이의 에너지 협력 계약을 수년간 중간에서 조율해온 사람이에요. 처음 만난 건 4년 전 이슬라마바드 에너지 포럼에서였습니다. 그때도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말보다 듣는 쪽이었습니다. 야세르가 지정한 장소는 아부다비 도심의 작은 카페였어요. 회의장 빌딩들이 몰려있는 구역 안쪽 골목이었습니다. 간판이 작아서 지나치기 쉬운 곳이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커피향이 진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좌석이 6개뿐인 작은 공간이었어요. 야세르는 구석 자리에 먼저 와 있었습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그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그쪽으로 강하게 불고 있었어요. 왔군요. 그가 짧게 말했어요. 저도 짧게 답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야세르가 주변을 한번 둘러봤어요. 다른 손님은 2명이었습니다. 둘 다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한국 얘기예요. 그가 커피잔을 2손으로 감쌌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어요.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 원유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어요. 양해각서 형태로 합의됐습니다. 총 1800만 배럴이에요.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1800만 배럴이요? 한국이 하루에 쓰는 원유가 약 290만 배럴이에요. 1800만 배럴이면 6일치가 조금 넘는 분량입니다. 많은 양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처럼 호르무즈 종전 협상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누군가 우선 공급을 보장해준다는 건 다른 얘기였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얘기예요. 언제요? 합의 자체는 봄에 이미 됐어요. 그리고 최근에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납기를 앞당겨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납기 가속화 요청. 야세르의 말이 머릿속에서 느리게 자리를 잡았어요. 아랍에미리트가 한국한테 빨리 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요? 원유를? 원유가 아니에요. 야세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천궁이요. 요격 미사일 납기를 앞당겨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아부다비 당국이 공식으로 요청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다가 멈췄어요. 그러니까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사일 납기를 앞당겨달라고 하면서 원유 우선 공급을 약속한 거요? 야세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골목이 보였어요.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뜨거운 햇빛이 골목 바닥에 수직으로 꽂혀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2가지가 동시에 머릿속을 지나갔어요. 하나는
이건 거래라는 것이었습니다. 미사일을 막아준 대가로 원유를 먼저 받은 거예요. 다른 하나는 그럼 내 보고서가 틀렸다는 것이었어요. 협상과 무관하다고 썼는데 한국은 이미 협상 페이블 밖에서 실질적인 거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다른 생각이 끼어들었어요. 거래가 맞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호르무즈 종전 협상 자체를 바꾼 건 아니에요. 협상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 있어요.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와 원유 거래를 한 건 그 테두리 바깥의 일이에요. 협상 주체가 아닌 건 여전히 사실입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썼습니다. 평소보다 더 진하게 느껴졌어요. 야세를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하세요. 이게 협상에 영향을 줬나요? 호르무즈 종전 협상 자체예요. 미국과 이란 사이에. 야세르가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대답 대신 되물었습니다. 라힘, 이란이 왜 호르무즈를 막고 있는지 알아요? 압박이죠. 협상 레버리지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 압박이 효과를 내려면 다른 쪽이 버텨야 해요. 버티지 못하면 이란이 원하는 걸 얻는 거고요. 아랍에미리트가 지금 버티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공이 막아줘서예요. 그 방어막이 없었으면 아랍에미리트는 훨씬 일찍 흔들렸을 거예요. 걸프 전체가 흔들렸겠죠. 그랬으면 미국이 지금처럼 협상을 끌 수 있었을까요? 야세르가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도자기가 나무 위에서 가볍게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치지 않았어요.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야세르가 일어섰습니다. 이건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의 끝이에요. 나머지는 라힘이 직접 판단하는 거예요. 그가 카페를 나갔어요. 문이 열리면서 잠깐 뜨거운 공기가 들어왔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쓴덴 냄새가 여전히 올라왔어요. 야세르의 말을 다시 풀어봤습니다. 천궁이 아랍에미리트를 지탱했고 아랍에미리트가 버텼기 때문에 협상 구도가 유지됐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한국이 원유를 우선 받았다. 고리가 이어지는 논리였어요. 그런데 이걸 인정하는 건 29년 동안 써온 판단을 뒤집는 거였습니다. 한국은 협상 주체가 아니라고 썼어요. 에너지 소비국이라고 썼고요. 이번 위기에서 가장 취약한 나라 중 하나라고 분석했습니다. 그 모든 게 틀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카운터에 돈을 놓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바깥 골목은 여전히 뜨거웠어요. 햇빛이 건물 벽에서 반사되어 눈이 따가웠습니다. 선글라스를 꺼내 썼어요.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습니다. 야세르의 말이 발걸음 사이사이에 끼어들었어요. 버텼기 때문에. 그 방어막이 없었으면 협상을 끌 수 있었을까? 그래도 아직은 달랐어요. 협상 주체와 협상 환경은 달랐습니다. 한국이 환경을 바꾼 거라고 해도 테이블에 앉은 건 아니에요. 저는 그 선을 아직 지키고 있었습니다. 큰 길 건너편에 호텔이 보였어요. 오늘 밤 묵을 곳이었습니다. 호텔 유리 외벽에 도시가 반사됐어요. 빌딩들이 뒤집혀 보였습니다. 그 반사된 도시 안에 제 모습도 있었어요. 선글라스를 쓴 채 멈춰선 모습이었습니다. 내일 이슬라마바드로 돌아가야 했어요. 협상이 또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도시에서 이틀 동안 본 것들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드론 잔해의 열기, 항구에 갇힌 선박들, 야세르의 커피잔, 그것들이 한 줄로 이어지려 하고 있었어요. 호르무즈 종전 협상이 흔들릴수록 그 줄이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서웠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게 선명해지는 건 오래 이 일을 해온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슬라마바드로 돌아온 건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 선선한 바람이 불었어요. 아부다비의 열기와는 달랐습니다. 이슬라마바드 5월의 저녁은 이 정도면 서늘한 편이에요. 사무실로 바로 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책상 앞에 앉았어요. 서랍에서 이달 초에 올린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폈어요. 한국은 이 협상과 무관한 에너지 소비국이다. 그 문장이 거기 있었습니다. 제 글씨였어요. 제가 쓴 판단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덮었어요.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버리지는 않았어요. 아직은요. 다음 날 아침 협상 빌딩으로 나갔습니다. 오늘은 비공식 채널 접촉이 있는 날이었어요. 이란 쪽 실무진과 파키스탄 측이 복도에서 잠깐 마주치는 형식의 만남이었습니다. 정식 협상 테이블은 아니에요. 그래도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자리였어요. 복도 끝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이란 쪽 실무진이 걸어왔어요. 3명이었습니다. 그 뒤에 알리가 있었어요. 저를 발견하더니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왔어요. 아부다비 다녀왔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뭘 봤어요? 드론 자네요. 항구도 봤고요. 알리가 창밖을 봤습니다. 잠시 말이 없었어요. 두바이 카페에서 봤던 그 여유가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딘가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협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알리가 저를 봤어요.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를 재는 것 같았어요. 트럼프가 어제 또 말을 바꿨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합의 근접이라고 했다가 서두르지 말라고 했다가 우리는 그 사이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핵 문제가 문제죠? 핵만이 아니에요. 알리가 말했어요. 동결 자산이에요. 우리가 먼저 핵을 내려놓으면 미국이 자산을 풀어줄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2015년에도 그랬거든요. 그 말은 맞았습니다. 과거의 협상이 어떻게 끝났는지 저도 알았어요. 그러면 협상이 계속 교착 상태로 가겠네요. 당분간은요. 알리가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그런데 라임, 우리도 마냥 버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경제가 버텨야 하거든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알리가 이쪽 속내를 꺼낸 건 처음이었어요. 협상 90일 동안 이란 쪽은 늘 자신감이었습니다. 기름 없이 얼마나 버티나 보겠어. 그 태도가 조금 달라진 거였어요. 천국 얘기예요? 알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건 왜요? 아부다비에서 자네를 봤어요. 1000발이 넘게 쏟아졌는데 대부분 막혔더라고요. 알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동료 한 명이 그를 불렀어요. 알리가 돌아봤다가 다시 저를 봤습니다. 라힘, 그가 낮게 말했어요. 그 미사일이 없었으면 얘기가 달랐을 수도 있어요. 그건 인정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알리는 동료 쪽으로 걸어갔어요. 발소리가 복도 끝으로 멀어졌습니다. 저는 창가에 남았어요. 창 너머 이슬라마바드 도심이 오후 햇빛 속에 있었습니다. 빌딩 유리들이 반짝였어요. 알리가 한 말이 귓속에서 천천히 돌았습니다. 그 미사일이 없었으면 얘기가 달랐을 수도 있어요. 이란 협상국장이 그 말을 했습니다. 복도에서 짧게, 조용하게, 하지만 했어요. 호르무즈 종전 협상 테이블에서 90일 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다른 말을 한 겁니다. 저는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손에 들고 있던 메모장을 폈어요. 빈 페이지에 한 줄을 썼습니다. 천공이 협상 구도를 지탱했다. 쓰고 나서 그 줄을 오래 봤습니다. 지우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보고서를 바꿀 준비가 됐다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 줄을 쓰지 않을 이유도 없었어요. 빌딩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슬라마바드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두바이로, 무스카트에서 다시 이슬라마바드로 돌아온 다스였어요. 그 닷새 동안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한 줄로 이어지려 했습니다. 드론 자네, 갇힌 선박 25척, 야세르의 말, 그리고 방금 알리의 그 한마디. 아직은 보고서를 바꾸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밤은 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평소처럼 쓸 수가 없었어요. 협상이 흔들릴수록 그 이유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오래도록 무관하다고 써온 그 나라가요. 협상 빌딩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한식당이 있었습니다. 이슬라마바드에 주재하는 한국 외교관들과 기업인들이 드나드는 곳이에요. 저도 가끔 들렀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는 날이에요. 그날 저녁 발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어요. 이유를 딱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알리의 말이 아직 귓속에 맴돌고 있었고 야세르의 말도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걷고 싶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자 된장찌개 냄새가 훅 올라왔습니다. 눈이 편해지는 풍경이었어요. 나무 테이블 4개짜리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손님은 2테이블이었어요.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주방 쪽에서 노인이 나왔어요. 이르는 넘어 보였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었고 손마디가 굵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국어였어요. 그리고 파키스탄 손님인 저를 보고 잠깐 웃었습니다. 당황하는 기색 없이 바로 자리를 안내해 줬어요. 뭐 드시겠어요? 제가 더듬거리며 된장찌개를 주문했습니다. 한국어를 조금 할 줄 알았어요. 협상 일을 하면서 익혔거든요. 음식이 나오는 동안 노인이 주방에서 나와 옆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저는 말을 걸었어요. 여기 오래 하셨어요?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23해 됐어요. 이슬라마바드에 어떻게 오셨어요? 노인이 테이블을 닦던 손을 잠깐 멈췄어요.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중동에서 일했어요. 사우디 건설 현장이요. 거기서 10년 있다가 여기로 왔어요. 사우디가 언제요? 1978년에 처음 갔으니까. 그가 계산하듯 손가락을 폈어요. 거의 50년 됐네요. 1978년이에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 이야기였습니다. 된장찌개가 나왔어요.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났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어요. 노인이 상을 차려주고 돌아가려다 제가 다시 물었어요. 사우디 건설 현장이 어땠어요? 그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의자를 빼서 앉았어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굵은 손이었어요. 더웠죠. 낮에는 52도예요. 작업복이 소금고추로 하얗게 됐어요. 물 마시면서 했어요. 쉬지 않고요. 왜 가셨어요? 돈 벌러 갔죠. 그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때 한국은 없는 게 많았거든요. 기름도 없었고요. 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번 거죠. 몸으로 벌었다는 말이었습니다. 52도 사막에서 쇳덩이를 들고 파이프를 연결하면서요. 저는 숟가락을 들다가 손이 멈췄어요. 지금도 한국 뉴스 보세요? 봐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르무즈 얘기 나오더라고요. 우리 선박들이 갇혔다고요. 그 선박들 때문에 저도 요즘 바빠요. 노인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조용했어요. 천궁인가 뭔가 그게 막았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그게 팔렸어요? 아랍에미리트에? 네, 그게 이번에 실전에서 막았어요. 1000발이 넘게 쏟아진걸요. 노인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무릎 위 손을 가만히 봤어요. 그 굵은 손을요. 그 기술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대답을 바라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소리내고 싶었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의자를 밀어놓고 주방 쪽으로 돌아가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봤어요. 우리가 벌어다 준 돈으로 만든 거겠죠 뭐. 그게 전부였어요. 짧았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뚝배기 앞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벌어다 준 돈으로 만든 거겠죠? 그 한마디가 가슴 어딘가를 눌렀어요. 뜨거운 게 올라왔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어요. 뚝배기에서 계속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1978년 사우디 사막이에요. 52도. 철판 위에서 파이프를 연결하던 손들이 있었습니다. 그 손들이 번 돈이 쌓였어요. 그 돈이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술이 미사일이 됐어요. 그 미사일이 지금 호르무즈 종전 협상의 판세를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50년이에요. 사막에서 땀을 흘린 그 시간부터 오늘 이 협상장까지 50년이 하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 사막에 있었어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소금 꼽힌 작업복을 입고 쇳덩이를 들었습니다. 그분들 중 누군가의 자녀가 그 돈으로 공부했고 기술을 만들었어요. 그 기술이 지금 아랍에미리트 하늘에서 드론을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저력입니다. 협상 테이블에 이름이 없어도 뉴스에 나오지 않아도 50년 전 그 손들이 오늘을 만든 거예요. 눈이 흐려졌습니다. 뚝배기에 윤곽이 번졌어요.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테이블 앞에서 소리 없이 말했어요. 틀렸습니다. 처음이었어요. 그 말을 소리내는 게요. 29년 동안 써온 판단을 뒤집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협상과 무관하다고 썼어요. 에너지 소비국이라고 썼습니다. 취약하다고 분석했어요. 그 전부가 틀렸습니다. 틀린 게 창피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요. 오히려 그 말을 입 밖에 내고 나니 무언가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50년을 못 봤던 거니까요. 부끄러운 건 맞았어요. 하지만 그 부끄러움이 노인의 굵은 손보다 클 수 없었습니다. 뚝배기가 식어가고 있었어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떴습니다. 따뜻했어요. 짭조름하고 구수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주방에서 그릇 씻는 소리가 들렸어요. 노인이 일하는 소리였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소리였어요. 호르무즈 종전 협상이 흔들릴수록 저 소리가 더 크게 들릴 것 같았습니다. 이슬라마바드 공항 탑승 대기실이었습니다. 카라치행 첫 비행기였어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대기실 형광등이 차갑게 켜져 있었어요.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 10명 남짓이었습니다. 다들 조용했어요. 가방 위에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난 닷새 동안 적은 것들이 거기 있었어요. 두바이 항구에서 본 선박들, 아부다비 공터의 드론 잔해, 야세르의 말, 알리의 그 한마디, 그리고 어젯밤 된장찌개 냄새가 배어있는 노인의 한마디. 숫자 3개를 썼습니다. 1072. 이란이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쏟아부은 공격 횟수예요. 드론 1072대에 크루즈 미사일 8발, 탄도미사일 196발이 90일 동안 쏟아졌습니다. 그중 탄도미사일 99%를 막아낸 요격률이에요. 드론은 93.7%를 막았습니다.
천공이 막아낸 숫자예요. 아부다비가 공식으로 인정한 수치입니다. 1800만.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 우선 공급하기로 합의한 원유 배럴수예요. 봉쇄된 해협 너머에서 유일하게 흐른 에너지였습니다. 세 숫자를 오래 봤어요. 1072, 99, 1800만. 이 숫자들이 연결되는 논리가 이제는 피할 수 없이 선명했습니다. 이란이 1072번 공격했어요. 천공이 대부분 막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버텼어요. 아랍에미리트가 버텼기 때문에 걸프 전체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협상 구도가 유지됐어요. 그리고 한국이 원유를 받았습니다. 호르무즈 종전협상 90일 동안 아무도 풀지 못한 것을 한국이 테이블 밖에서 풀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이 고리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한국은 소비국이에요. 협상 주체가 아니에요. 취약국이에요. 그 문장들이 제 보고서 어딘가에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장들이 맞으려면 드론 잔해의 열기가 가짜여야 했어요. 항구에 갇힌 선박들이 상상이어야 했습니다. 야세르의 목소리가 없었어야 했고 알리가 복도에서 그 말을 하지 않았어야 했어요. 노인의 굵은 손이 존재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다 있었어요. 다 진짜였습니다. 가방에서 이달 초 보고서를 꺼냈어요. 이슬라마바드 사무실에서 집어온 거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폈어요. 그 문장을 봤습니다. 한국은 이 협상과 무관한 에너지 소비국이다. 펜을 들었어요. 그 문장 위에 줄을 그었습니다. 손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줄이 그어졌습니다. 지워진 게 아니었어요. 밑에 그 문장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 선 하나가 지나갔어요. 이건 단순한 분석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를 오래도록 잘못 읽은 거였어요. 소비국이라고 봤는데 그 나라가 기술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취약하다고 봤는데 그 나라가 협상에 방어막이 돼 있었어요. 무관하다고 썼는데 그 나라가 이미 원유를 받고 있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소리내어 다시 말했어요. 아무도 없는 대기실 구석에서 혼잣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보다 더 또렷했어요. 이 협상을 틀리게 읽은 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더 부끄러운 건 이유였어요. 한국이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라는 걸 알면서도 그 안에서 50년 동안 쌓인 것들을 보지 않았거든요. 사막에서 땀 흘린 손들이 만든 게 뭔지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외교 분석이라는 게 숫자와 협상 구도만 보다 보면 그 안에 사람을 놓치게 돼 있었어요. 저는 그걸 놓쳤습니다. 보고서를 가방에 넣었어요. 카라치에 돌아가면 다시 쓸 생각이었습니다. 첫 문장부터 다시요.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렸어요. 아랍어로 먼저 나오고 영어가 뒤따랐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도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었어요. 탑승구 쪽으로 걸어가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대기실 유리창 너머로 활주로가 보였어요. 이른 아침빛이 활주로 위에 비스듬히 깔려 있었습니다. 비행기 한 대가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 뒤로 이슬라마바드 하늘이 열려 있었습니다. 구름이 없는 하늘이었어요. 저 하늘 아래 어딘가에 협상 빌딩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미국과 이란이 테이블에 앉아서 핵이 어쩌고 제재가 어쩌고 하고 있겠죠? 호르무즈 종전 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폭발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협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이미 움직인 건 움직였습니다. 천공이 하늘을 지탱했어요. 그 지탱 위에서 협상이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원유가 이미 약속됐어요. 선박 하나가 이미 빠져나왔고요. 이 사실들은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유리창에 손을 짚었어요. 유리가 차가웠습니다. 바깥의 차가운 공기가 유리 너머로 느껴졌어요. 활주로 위 아지랑이가 아직 올라오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손을 유리창에 댄 채 잠깐 서 있었어요. 비행기가 저 멀리 활주로 끝에서 멈췄다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슬라마바드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어요. 뒤에서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탑승을 서둘러 달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손을 유리창에서 뗐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잠깐 남았어요. 가방을 고쳐들고 탑승구로 걸어갔습니다. 호르무즈 종전 협상은 오늘도 흔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흔들리는 협상 속에서도 한국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이름이 없어도요. 제가 그걸 이제 알았으니 됐습니다. 탑승구를 통과했어요. 좁은 통로였습니다. 바깥 공기가 잠깐 스쳤어요. 이슬라마바드 아침 공기였습니다. 서늘하고 맑았어요.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활주로가 보였어요.
하늘이 보였고요. 그 하늘 어딘가 2000km 남쪽에 호르무즈가 있었습니다. 아직 닫혀있는 해협이요. 노트를 꺼냈어요. 새 페이지를 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첫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이 협상의 방어막이었다.